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조국 수석은 아니고 밖에서 들어보니까 핫하던데요. 정말 네. 조국 수석, 조국 후보자죠. 예. 두 분도 아마 우리도 그거 해도 돼요. 조국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또 한 말씀씩 뭐 진짜 시키려고요? 있으실 것 같은데 안 들을래요. 네. 오늘은 좀 이게 좀 웃으면서 시작하기는 좀 힘든 네. 얘기군요. 이 좀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붙인 제목도 사실은 조금 네. 그죠?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지난 12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인데. 지난주 월요일. 그렇습니다. 예. 한강에 사람 몸통이 떠다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신고가 접수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고양시 이 한강 마곡철교 남단 쪽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아무리 봐도 사람 시신 같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돼서 이제 경찰이 그 수거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팔 다리가 없는 그런 시신이 떠다니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매우 정교하게 잘려 나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요. 이 경찰이 닷새 동안 전담반을 투입해서 이곳저곳을 다 뒤졌다고 합니다. 한강 하류를 곳곳을 다 뒤져봤더니 팔 등 신체 일부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행주대교 그렇습니다. 예. 행주대교 부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서히 이제 그 수사망을 좁혀 나가게 됐죠. 이게 저는 이 속보를 딱 보고 나서 네. 이 고유정 사건의 네. 시신이 발견된 거 아닌가? 라고 처음에 그렇게 그렇죠. 언뜻 생각이 들었어요. 김포에서 김포 쪽이니까요.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네. 혹시나. 근데 좀 크구나. 이렇게 여성 혼자 옮기기는 쉽지 않았겠구나 싶었는데 그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의외로 사실은 이런 시신이 발견되고 이러면은 이게 수사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 걸리죠. 신원 의외로 확인부터 범인이 잡혔어요. 이게 예. 경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차피 손이나 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신원을 신원이 파악이 됐고 예. 지난 토요일 날 이 용의자가 지금 자수를 한 상황인데 예.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자수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자신이 검거가 거의 될 것 같고 특히 CCTV 추적해 보니까 어떤 모텔에 누가 가능성이 크다. 예. A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주 수사에 추적이 도르다 보니까 최소한 감경을 받기 위해서 자수를 했던 부분. 그건 이해가 되는데 또 자수한 이후에 언론에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죽여버리겠다. 다음에도 걸리면. 그랬죠. 상당히 감정적인 또 부분이 있어요. 이 용의자가 자수한 용의자가 이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예. 훼손했던 부분하고 또 감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말하는 거 하고 범행했다는 가정하고 또 그 시신을 그렇게 어렵게 훼손한 이후에 그냥 막 던져버리는 그런 부분. 이 사람이 과연 진술들을 다 믿어야 될지 아하.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의문이다 생각이 이게 들어요.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잔혹범, 네,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 잔혹범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사람에 대한 이 용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미뤘어요 지금. 예, 원래 어제 결정이 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미뤄졌는데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물증이 확인이 안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자수는 했는데 뭐 예, DNA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지금 현재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이 과연 부분요? 정체가 말하는 말씀하신 사람이냐,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심리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혹시나도 물론 제가 볼 때 거의 90% 맞아요. 이상 범인입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위해서 일단 마지막까지 조금 신중을 기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그 신상 공개는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DNA 감식이 곧 나올 거예요. 예. 자기가 썼다라는 둔기에 피해자의 뭐 DNA나 피의자 자신의 DNA가 검출이 된다면 아주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예. 그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다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그러니까 곧 개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사람이라는 게 일단 뭐 자수를 하더라도 뭔가 죄 벌을 약간 감경받기를 그래서 원하잖아요. 자수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 사형이라면 사형보다는 뭐 무기징역, 무기징역보다는 뭐 1년 2년이라도 좀 줄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피해자 죽은 사람한테 막 악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이게 부분들이. 사실 자수를 한다는 게 반성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난 벌을 받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자수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반성 없이 자수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지 양형의 그 유리한 그 어떤 정황을 얻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없습니까라고 했더니 다음 생에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또 죽는다. 그러니까 네, 참. 피해자를 향해서 이미 숨진 피해자를 향해서 거의 막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혀 죄책감도 없고 반성도 없다라는 거고 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한테 모두 책임 전가하는 그런 거죠. 이런 사람을 사실 보면 이제 전형적인 공감 능력 부족이고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이제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그리고 보면은 상시적인 거짓말 하는데 본인은 또 거짓말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나왔던 네. 게 이게 그 범행 동기라고 할까요? 그 원인을 보면은 4만 원. 그러니까 예. 숙박비 4만 원을 나중에 후불로 하겠다라고 거기서부터 다툼이 생겼다고 네. 하더라고요. 본인의 진술이죠. 경찰 가서 했던 얘기인데 예. 이것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4만 원을 안 주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받기로 하고 그 사이에 반말로 시비가 된 게 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게 새벽 3시입니다. 근데 아. 범행이 했던 곳 시간은 또 아침 9시예요. 6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둔기를 모텔인 둔기를 갖고 자는 사람을 이제 가격을 한 건데 만약에 본인 말대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면 예. 바로 범행을 하죠. 3시면 그 직후에 하게 마련인데 6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계획을 세워. 아니요. 뭐, 그 계획을 세웠다면 뭐 예컨대 다시 예. 또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다면 훼손한 이후에 상당히 그 감축이 좋은 곳으로 끝닉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그냥 훼손한 이후에 자전거에 싣고 가다가 강에 그냥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아. 금방 발각이 됩니다. 이 행동 자체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한편으로는 이성적인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정적이고 어설프고 이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게 저는 다 믿어야 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대체로 보면 자기 범행을 합리화를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4만 원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 뒤 합리화를 위해서 추가된 그렇죠.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대체로 보면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어떤 하나의 행동에 어떤 트리거라 그러죠. 어떤 방아쇠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살인 본능이 자극이 됐을 뿐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살인과 관련해서는 치밀한데 이것에 대한 뒤처리는 또 치밀하지 못한 상황이 그래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정신 감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화면을 보니까 TV에서 네. 이 사람이 이 체구가 좀 작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구가 약간 상대적으로 큰 그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복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게 그렇죠. 아닌가 이런 뭐 추측은 이게 막연한 추측이긴 한데.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6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네. 했다는데 그래도 뭐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수하고 했던 사람이 고개를 들고 뭐 언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줬죠. 아직까지 신상 공개된 예.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게 납득이 안 그래서 전 동기가 살인 사건은 사실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9시를 좀 잘 살펴볼 필요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죠? 자, 예. 사실 투숙을 하고 난 직후에 1시간 정도 후에 가장 깊은 잠이 들 거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새벽 4시, 5시, 6시 요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9시였을까? 이때가 되면 사실 투숙객 중에 상당수는 또 나가게 되죠. 그렇죠. 사람이 아침이니까요. 가장 적은 시점인 거죠. 아. 범행하기 가장 수월한 시점을 이 사람은 또 택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치밀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허술하고
이런 면이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경찰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신상 공개 전에. 예.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예. 자수를 하러 갔는데 경찰이 돌려보냈어요. 딴 데 가라고. 내가 죽였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 여기서 하지 말고 옆에 인근에 종로경찰서 관할 경찰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청이 이제 한 단계 서울 높은 경찰청. 물론 이제 그렇죠. 범행 얘기는 하지는 않았다고 않았겠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17일 새벽 1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을 찾아가가지고 자수할 게 있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당시 안내실에 있던 당직 경찰이 뭐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강력계 형사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왜 그러냐 이유는 말하지 않고 참 강력계 형사만 찾길래 그러면 종로소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범인이 한 1시간 정도 서울 종로 부근, 세종로 부근을 배회하다가 예, 조금 떨어져 있는 종로경찰서에 갔고 그리고 종로경찰서에서는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관할 경찰서인 고양경찰서에 넘겼는데 이때 시간이 새벽 2시 30분이었다고 합니다. 당직자가 피곤한 시간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냥 그렇죠. 주치 중에 뭐 그냥 자기 와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경찰청에서는 지방 경찰청에서는 그걸 처리할 뭐 시스템이 없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는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당직 매뉴얼에 넣어야 되겠죠. 원스톱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그냥 과시하고 재미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간혹 개 중에 한 명은 정말 진범이 자수하러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강력사가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인계할 수 있는 인근 경찰서는 종로서거든요. 뭐 어디든 인계할 수 있는 아니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뭔가는 꼭 필요한데 이번에 잘못했으면 자수도 안 받아주네. 이건 뭐 이런 게 다 있노? 뭐 이게 다 있냐면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 사람이 또 다른 어떤 범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심각할 수 있었다는 게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종로경찰서에서 당직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죠. 원래 그게 그렇게 정상이죠. 했어야죠. 예. 예. 근데 그게 매뉴얼이 없다. 이거죠.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좀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될 때 또는 상식적으로 판단되지만 처리 절차가 있어야 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규정인데 네. 규정이 없다고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규정만 찾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찾겠다. 변명거리를 찾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거리 하나 늘은 게 싫은 거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건데 그렇죠. 그거를 방지하려고 사실 매뉴얼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네. 요런 네. 때는 요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부분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신상 공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신상 공개가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보십니까? 전례로 보면.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입니다. 규정은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아주 잔혹하고 그리고 수법이 그런 침이라고 네. 이런 거 그리고 국민 알 권리가 마지막 요건입니다. 근데 세 가지 요건에 거의 다 부합은 해요. 특히 왜냐하면 훼손했던 부분 네네. 그런 부분이 부합되기 때문에 저는 공개가 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그 DNA하고 이런 것 확인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신병력이 예. 이제 프로파일러가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 사람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정신병력이 크게 문제가 되면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박지훈 변호사 오시면은 네.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이 네. 사람이 변호를 요청하면 하실 겁니까? 저는 사실은 뭐 변호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고유정 사건에서 그 네. 변호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그거는 뭐 고정 얘기는 제가 하긴 좀 그렇고 네. 저랑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면 네. 처음에 맡았다고 저는 사임을 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정말 맡기 어려우면 저는 방법이 있긴 해요.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부르면 다들 돌아갑니다. 예. 터무니없어요. 제가 봐도 저도 그래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부르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양심에 반하는 사건을 할 때 힘도 안 나고요. 네. 그럼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판사 볼 낯도 없고요. 얼굴도 못 들고 재판 참여하거든요. 이게 뭐 말이 좋아서 이제 뭐 사실 악마도 변호할 수 있는 게 변호사 네.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해야 되는 거고 그게 사법 체제인데 그게 실제로는 또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좀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찰이 좀 뭔가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된다. 요게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가 됐네요. 뭔 정비해야 됩니다. 진짜. 예. 네. 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